형님 보러 인천에서 부산 왔다가 남해 독일마을 거쳐서 온 김에 고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의 20년 만에 가는 고향길입니다. 부모님이 고향에 계실 때에는 명절 때마다 휴가 때마다 갔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다음부터는 고향을 갈 일이 없어서 거의 한 20년 동안 못 가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가긴 했었는데 동네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가는 국도도 굉장히 잘 닦여 있지만 이쪽도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갈 때도 이 도로를 타면서도 카운터 스티어링 연습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국도입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카운터 스티어링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국도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카운터 스티어링 중에 국도에서는 린 위드, 린 아웃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린 윈 같은 경우는 고속이나 급격한 코너링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완만한 코너링이나 60km까지는 린 아웃이 굉장히 편하고요. 60km 이상 고속일 때는 린 위드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으면은 국도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20km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쓰게 돼 있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운전 방법인 것 같아요. 카운터 스티어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이 변했고 새로운 길이 나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내비를 틀고 왔습니다. 지금 동네에 들어가는 길인데 예전엔 여기가 비포장 도로였어요.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보이는 언덕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느껴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언덕이네. 여기도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었는데 거의 언덕이나 밭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고향은 아무리 오랜만에 찾아와도 너무 정스러워요.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이 길을 타고 한 5km를 가면 바닷가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바닷가에서 일을 하실 때 마중 간다고 이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동네는 바닷가를 갈 때 꼭 통과해야 되는 동네인데 당시에는 한 200가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지금도 가구 수가 주변 마을보다는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동네가 크다 보니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몇 분 나왔어요. 이 동네를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도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61가 되어서 고향에 오다 보니 제가 자주 다녔던 길을 한번 쭉 돌아보고 동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향 마을 입구 쪽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어렸을 때 유일하게 있던 구멍가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하려고 이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밤중에도. 여기가 동네 우물 쉼터였었는데 입구부터 벽화마을이 돼 있네. 너무 멋있습니다. 순수하고 화려하고 은은하고, 와,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놨다. 동네가 너무 깨끗해요. 또 주차장도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이 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네요. 너무 좋다. 그림이 최근에 그렸는지 너무 깔끔하고 산뜻합니다. 여기가 동네 주 출입구입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입구를 지나 좌측으로 가면 저 앞에 보이는 곳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요. 흙으로 운동장이 되어 있었는데 잔디도 깔려 있고 아스팔트도 깔려 있네요. 이 길로 가면 외갓집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녔던 길이에요. 여기가 중학교 다닐 때 매일 지나다녔던 외갓집 동네입니다. 당시에 이 골목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상에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넓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예요. 외갓집 동네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외갓집에 가면 너무 잘해주니까 동네마저도 굉장히 친근하게 당시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길도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었는데 이렇게 좁아요. 이제 폐교가 된 중학교를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녹동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녹동 바로 앞에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는 소록도가 있고 소록도에서 거금도까지도 다리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 녹동은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어서 제주도로 가는 배 타려고 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록도 거금도까지 다리가 놓여 있어서 그쪽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녹동 이쪽으로 나와서 바다 사우나에서 오늘은 잘 예정입니다. 왼쪽이 바다고 오른쪽이 시내입니다. 저 좌측 앞에 보이는 곳이 회를 굉장히 싸게 판다는 수산물 시장입니다. 이 좌측의 건물이요. 회가 너무너무 쌉니다. 수산물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지금 좌측에 수산물 시장 건물이 이제 끝나고 있네요. 이 좌측에 있는 건물들이 수산물 시장입니다. 1층에서 회를 떠서 2층 식당에서 가서 먹는 거죠. 수산물 시장을 지나면 소록도로 가는 다리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록도로 가는 다리입니다. 어렸을 때는 소록도를 가려고 그러면 녹동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세상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우측으로 내려가면 이 소록도 나병환자 수용소가 있는 곳인데 저는 거금도까지 일단 직행합니다. 지금 거금도로 가는 다리인데 저도 지금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다리가 놓여졌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여기는 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놓여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금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라고 지금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거금도 초입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바다를 조망하면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금도는 제가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 끝에 있는 곳에 내비를 찍고 끝에까지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거금도 중심부를 지나서 지금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로의 끝까지 온 거죠. 여기가 도로의 끝입니다.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바다 스파랜드에 가려고 녹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 스파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녹동 소록도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스파랜드입니다. 여기가 제주도 가는 배를 타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여기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잘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잤습니다. 이게 해수탕이라고 해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에 들어갔는데 따끔따끔 하더라고. 제가 이제 살짝 상처가 있었나 봐요. 따끔따끔 할 정도로 이 해수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게 하고 2층에는 이렇게 찜질방이고 TV는 양쪽에 다 있고 에어컨도 대용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가격이 10,000원 찜질방 그러니까 24시간 이용하는데 10,000원 가격도 24시간 이용하는데 10,000원이면 뭐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오늘이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후부터 아마 이제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전에 새벽까지는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출발을 못하고 지금 비가 그쳤네. 하여튼 요즘 날씨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또 비가 그치고 보니까 구름 사이로 햇빛도 살짝살짝 보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얘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4학년이래요.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 아주. 일단 채비를 해서 오늘은 목포로 해서 보령까지 출발해 보려고
갑니다. 제주도 가는 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서 숙박을 한다고 하네요. 나름 시골에 이렇게 멋있는 찜질방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규모도 상당히 크더라고. 시설도 시골에 있는 것 치고는 괜찮아요. 도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시골에 웬만한 모텔보다는 훨 나은 것 같습니다. 비가 그쳤으니까 목포로 향해서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